카카오를 열어봤어요. 아, 이렇게 더 떨어질 수가 있구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물 건너갔다 생각을 했었죠. 저는 한편으로는 미술품은 세탁용이라 5년차 디자이너로 일하고 얼마 전에 이제 투자를 시작한 찬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아, 네. 지금 유전자 검사 관련한 스타트업에서 UX, UI 디자인하고 있고 PM역도 조금씩 하고 있는 찬이라고 합니다. 그럼 직장생활 지금 5년차이신 거예요? 네네, 그쵸. 그러면 일 시작하고 돈 버신 이후로부터 돈 관리는 어떻게 해오셨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국가에서 막 청년 도약이라든가 그런 적금을 주로 했었고요. 제가 월급을 받으면 거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나가는 금액들을 제외하고 그리고 이제 뭐 적금이라든지 따로 돈 빼고 나머지를 이제 생활비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 처음 이제 하게 됐죠. 그때 특히 이제 막 갑자기 삼성전자 4만 원대 떨어지고 할 때 이거는 무조건 사야 된다 그 생각으로 샀는데 그때 당시 또 이제 돈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여윳돈으로 조금씩 이제 하였습니다. 투자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코로나 때? 누가 권유한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제가 CME 통장 만들고 있었던 거는 제 이제 친한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추천을 해줬어요. 무조건 너 이거 삼성전자 사라. 아니 그 전에 먼저 CME 통장부터 만들어라. 그게 아마 근데 코로나 터지기 전이긴 했거든요. 그때가 제가 6만 원대 막 해가지고 했을 텐데 그 이후 사실 이제 저도 뭐 투자를 따로 하거나 하진 않았는데 코로나 터질 때 그쯤 보니까 갑자기 4만 원대인 거예요. 이거는 근데 무조건 사야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시작했죠. 그럼 그때 돈을 좀 많이 버셨겠네요, 투자로. 그랬으면 좋겠는데 또 아시잖아요. 퍼센티지는 높으나 내가 투자한 금액이 그렇게 적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많이 벌지는 못했죠. 미장에 그때 혹시 게임스탑 아시나요? 게임스타 들어봤죠. 네. 그때도 이제 막 엄청 난리였잖아요. 그때 퍼센티지로 하면 거의 한 200% 이상? 그렇게만 보고서 그게 근데 큰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퍼센티지가 오를 수도 있구나. 그걸 이제 처음 경험해봤죠. 그럼 그때 투자를 한참 하시다가 좀 벌어본 경험도 있고 잃은 경험도 많고 이런 경험은 얼마나 또 잃어보셨어요? 뭐 카카오나 이런 것도 워낙 많지. 그때 특히 잡주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바이오 잡주? 그 주변에서 워낙 이제 다 들려오던 그때 당시에 이제 여자친구가 자기가 아는 펀드 매니저가 여기 투자하래 하면서 투자하고 오성첨단 소재? 뭔지도 몰랐던 거를 이거 오른다면서 사라 그래서 사고 뭐 그랬었던 경험이 있죠. 그래서 무조건 다 읽고. 바이오에서 일하신 좀 됐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좋은 종목 발굴하거나 그런 거 좀 있으세요? 운 좋게 셀트리온 그때 좀 사가지고 이득 좀 보고 그 외에는 다 손해였습니다. 저는 바이오를 믿지 않아요. 제가 좀 궁금한 건 사실 뭐랄까 직업과 투자를 생각해보면 지금 디자이너로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아마 네. 어도비 생태계에 많이 들어가지 않으실까 싶은데 맞아요. 어도비 사셨어요, 주식? 저는 어도비 주식은 절대 안 샀습니다. 절대? 네. 왜요? 크게 성장할 때 있을까? 그때 어도비가 피그마를 인수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긴 있었거든요. 이때 그러면은 좀 살까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어도비가 지금 파이어플라이 뭐 이러면서 AI를 같이 이제 접목시키고 하면서 어도비가 이제 뭐 성장은 하고 있지만 과연 이게 막 주식에 영향이 있을 만큼 크게 성장할 거는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어도비 사용자 입장에서 별로 개선이 안 된다? 그거보다는 오히려 피그마가 네, 그러니까 다른 툴들이 이미 더 괜찮은 툴들이 더 많이 나오고 그게 지금 무료로도 더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툴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요즘에는 AI를 활용해서 디자인이라든가 그림 그리는 거 워낙 많다 보니까 과연 어도비가 성장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까? 이건 저는 잘 모르겠고 다만 거기 돈 쓰고 있는 그냥 유저입니다. 애플은 어떠세요? 제 생각에 애플도 진짜 많이 쓰시잖아요, 애플. 그쵸. 애플 제품 많이 쓰죠. 애플은 뭐 더 사고 싶은 생각 없어요? 애플은 뭐 따로 계속 사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ETF가 아니더라도. 애플은 결국에 자기네 생태계를 이제 만들어 놨고, 다른 분야까지 이제 가면은 더 상장하고 할 텐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어도비도 찾아봤는데, 최근 6개월 사이에 많이 빠지기는 했지만, 뭐 길게 봤을 때
뭐 내려갈 수도 있겠다, 뭐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좀 재밌는 것 같고 네. 투자 공백이 좀 있으셨던 거네요. 투자를 좀 안 한 기간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아, 네. 코로나 때 그때 한창 막 투자하고서는 그냥 묵혀두고 뭐 지금은 따로 하고 있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 계기가 돼가지고 공부도 하시고 책도 이시고 뭐 포트폴리오도 만드시고 하셨는데 네. 준비하게 된 계기가 강신 갖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사실 저는 이제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노후 준비라든가 이런 걸 하진 않는 편인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또 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아 이제 나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하니까 이제 먼저 공부부터 해보자 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찬에게 그러면 어쨌든 직장 다니다 보면은 네. 경제적 자유에 대한 얘기는 되게 많이 하잖아요. 아, 그쵸. 그러면 그때 보통 어떻게 경제적 자유는 어떤 게 경제적 자유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히 막 일확천금을 이렇게 막 바라는 것도 아니고 성격상 어차피 저는 일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제가 5, 60대 이때쯤 됐을 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공방을 하면서 같이 뭐 그때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고 싶은 거 하는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적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노후에 내가 돈을 벌기 위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삶. 아, 그쵸, 그쵸. 무조건 일해야 돼. 이런 건 아니지만. 예전에 제가 원래 아트 토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만드는 것도 관심이 있고, 뭐 이런 데 스터디도 하고 했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체험도 해봤고 했었다 보니까, 나중에 정말 그냥 내가 만든 제품을 판매를 하고 싶다. 목표가 있어가지고, 공방을 해보고 싶긴 해요. 벌써 이제 두 번째 저희가 이제 스터디도 했는데 네. 첫 번째 시간에 자산 배분 투자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네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처음에 진짜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게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ETF라는 것도 잘 몰랐고 그냥 지금까지는 그냥 개인 CMA로 해가지고 야 가장 좋은 거 사. 마이크로소프트 아니면 뭐 애플 이런 식으로 그냥 우량주를 사 이렇게만 알고 있었던 거라 자산 분배가 왜 중요한지도 몰랐었던 상황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기사 읽기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좀 나랑 내 생활이랑 좀 관련 없는 기사들을 계속 읽고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을까요? 가장 큰 부분은 그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됐다. 그냥 보통 약간 뉴스 보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라든. 근데 그게 요즘에 보다 보니까 이게 끝이 아니고 이게 어떤 시장하고 또 어떻게 어떤 환경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구나. 라는 걸 조금씩은 이제 알아가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나는 기사 있어요? 저희 거의 지금 저는- 2주 넘게 읽고 있는데 기억나는 기사 있어요? 가장 어떻게 보면 요즘 가장 핫한 거 아닐까 싶어요. 뭔가 트럼프 트럼프 뉴스가 가장 기억에 남죠. 최근에. 그러니까 미국 대선이라는 게 모든 국가들도 그렇고 가장 큰 이렇게 이목이 집중이 되는 화제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갑자기 트럼프가 그렇게 사고가 터졌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호재라고 해야 될까? 테마주도 있고 그죠? 비트코인 올라가고 맞아. 우리 기사를 안 트럼프 봤으면 관련해서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 해서 끝났을 텐데 그쵸. 경제기사 이런 거 있잖아요. 뭐가 올랐습니다. 뭐가 맞아요. 내렸습니다. 맞아요. 일제히 뭐 하락했습니다. 이런 게 연결돼 있다고 물끝 포인트가 약간 그런 걸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오늘 이제 알게 된 건데, 오늘 알게 된 거라기보다는 오늘 뉴스를 알고 건데, 카카오 그 김범수 의장이 구속됐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때 이제 제 그 CMA 통장 카카오를 열어봤어요. 야, 이렇게 더 떨어질 수가 있구나. 그 생각 못 하고 있었죠.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책 보고 공부했으면 종목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 좀 적은 구성 종목으로 처음에 시작해보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차는 이제 4개 종목으로 만들어 보셨어요. 네. 만들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셨어요? 되게 많은 종목들이 있었는데. 우선은 가장 컸던 거는 그 처음에 스터디 시작할 때 책 읽었던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나왔었던 그러니까 투자 상품이죠. 상품이랑 그리고 이제 스터디 하면서 얘기 들었던 상품들. 어떤 멘토분들의 이제 포포를 보면서 그걸 참고해가지고 이제 투자 상품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대부분 유명한 상품으로 구성해 주신 것 같은데 눈에 띄는 거는 이제 국내 주식을 뺐다. 강력한 뭔가 메시지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국장은 하지 말라. 국장은 하지 말자. 네. 세뇌당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만들 때 되게 어려웠던 거는 뭐 사실 S&P 500 관련된 주식 사는 건 모두가 얘기를 하니까 네네. 또 뭐 인도 주식도 얘기하고 이건 쉬웠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채권
채권 네네. 중에서도 뭐 국내 국채가 있고 미국채가 있고 또 장기채가 있고 단기채가 있는데 네네. 또 해칭이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이거 고르는 게 되게 어려웠었는데 네. 어떻게 이 종목을 고르게 됐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는 저 이 종목에 대해서 잘 모르기는 해요. 지호도 말씀해 주셨지만 내가 알고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할 정도는 돼야 그때 이제 사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다른 분들 사는 거 보고 산 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30년이라는 걸 보고 그거는 확실히 있었던 건데 나머지 뭐 예를 들어 액티브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잘 모르는 상황이었고 다만 이제 주식이랑 이제 채권에 대한 비중을 좀 맞춰야겠다 그런 생각으로만 사긴 했습니다. 혹시 회사들도 비교해 보셨어요? 보통 S&P 500도 뭐 삼성도 있고 미래에셋도 있고 한데 비교해 보셨어요? 네. 제가 사실 여기에는 지금 써놓진 않았는데 그 코덱스랑 그리고 에이스 그거 두 개를 샀긴 했었어요. 근데 에이스는 처음에 제가 뭘 모르고 사긴 했거든요. 조금만 이제 먼저 사놨던 거라서 그 두 개를 비교를 뭐 물론 저는 아직 잘 모르지만 비교를 해봤을 때 그냥 코덱스가 더 낫겠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직은 뭐 잘 모르지만 아직은 잘 앞으로 좀 더 공부하면서 아마 네. 포트폴리오도 구성이 변화가 있지 않을까 공부하다 보면. 네, 맞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선은 시작을 해보자라는 걸 네.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고 조금씩 공부하면서 다르게 조금 다시 맞춰보자. 그 생각입니다. 투자 상품이 좀 이제 달라지지 않을까. 미국 주식 중에서도 좀 공격적으로 나는 기술 성장에 장기적으로 괜찮겠다라고 하면은 나스닥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네. 멤버 중에서는 이제 커버드 콜 상품을 하신 분 조금 포함시키신 분도 있고 네. 다양하거든요. 근데 되게 보편적인 보통의 어떻게 보면 많이 하는 S&P 500으로 하셨는데 네네. 이걸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어차피 지금 이제 포폴 만드는 것도 그렇고 다 장기적으로 생각은 하는 거다 보니까 좀 안정성을 추구하려고 했었고요. 그 중에 이제 처음 스터디할 때 이렇게 S&P 500에 대해서 쭉 10년 주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주기로 보여주셨던 그 차트가 생각이 나가지고 오히려 그럴 거면 그냥 안정성 있게 그냥 가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해서 S&P 500을 하게 됐습니다. 주식 근데 포트폴리오 중에서 그러면은 신흥국 주식으로 인디아 니프티로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신흥국 중에서 인도가 그래도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물 건너갔다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인도라는 국가 자체가 아무래도 잠재력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을 했을 때는 좀 다 떠오르는 국가라 생각을 했었지만 보시면은 이제 제가 투자 목표 비중 자체가 되게 낮게 하긴 했어요. 그 이유가 사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지금 현재 국가가 과연 이 패권을 그러니까 놓치게 될 것이냐 할 때는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거든요. 그 신흥국 주식은 사실 비중을 되게 상당히 낮추는 상황.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게 노후자산 마련을 위한 자산별 투자를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일정한 투자자의 뭔가 역량들이 좀 쌓이면은, 그 이후에는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서의 자산을 선택해서 그 분야를 공부해서 투자하는 게 되게 직업과 투자의 삶이 잘 일치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또 주식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예술작품 자체에 투자하는 것도 있으니까, 사실 나중에 여유자금이 된다면은, 아마 우리가 공부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충분히 뭔가 내가 물건을 보고, 그러니까 매물을 보고, 이거에 대한 가치를 좀 평가를 해보고, 이게 가치가 오를까, 내릴까 생각하는 훈련이 돼 있을 것 같거든요. 그때 아마 그런 예술품 쪽으로도 아마 도전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쵸. 근데 저 한편으로는 미술품은 세탁용이라 생각해요. 오늘 넣어줘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 저희 멤버 중에서 몇 안 된 어떻게 보면은 처음으로 이걸 접해보는 또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같이 좀 공부하고 이러면서 내가 할 수 있겠다. 저도 좀 그 과정을 했었거든요. 내가 너무 많은 걸 알 필요도 없고 너무 많은 시간을 쓸 필요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성적은 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했던 게 좀 좋았거든요. 아마 비슷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고 같이 재밌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뭔가 저는 사실 기회가 돼가지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것 같고 그게 아니었으면 사실 문맹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또 6개월 후에 한번 다시 돌아와서 얘기해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때는 좀 더 성장이 있겠죠. 네, 그럴 겁니다. 분명히. 네, 제프였습니다. 찬이었습니다.